1392 조선 이성계 조상 종묘 농사 사직당 경복궁 창덕 창경 경희궁 경운궁 유교인의 의지신 4대 문건설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 역사 체험학습 여행으로 서울을 가게 되면 서울의 궁궐이라 서울의 4대문이라 할지 도시 구획 구조를 설명하면서 익히게 하는 노래입니다. 퐁당퐁당에 맞춰가지고 했던 노래인데요. 하나하나 뜯어서 한번 뭘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1392 조선 이성계예요. 조선을 세운 사람은 조선 태조 이성계죠. 연도. 때론 역사 체험학습하거나 역사를 이해할 때 절대적인 연도는 몇 개 외워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조선을 건국한 연도 이성계는요 무장 출신이었고 힘이 굉장히 좋았대요. 이성계가 힘의 원천이 어딘가 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인삼을 하나씩 구워 먹었대. 인삼구이. 그래서 1392 조선 이성계입니다. 여기에 200년이 흐르면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예전에 개그맨이 그랬죠. 159 있을 때가 아니다 해서 1592 일본이 침략했는데 159 있을 때가 아니다. 1592로 익히라 그래요. 그리고 저는 하나 추가합니다. 대한제국 선포할 때 조선시대 임금이 고종이거든요. 고종이 이 치료를 위해서 치과에 서양의 그 멋진 풍경들이 보이고 있어. 야,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했고 대한제국 선포를 다시 이빨 고치다가 그래서 이빠구치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하고 열받아 안 받아 열받아 아이고 열받아 1910년입니다. 싸워서 이겨내야죠. 아이고 싸워 1945년에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392 조선 이성계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1392 조선 이성계. 그다음에 조상 종묘 농사 사직단은 조선을 건국할 때 이제 주나라의 예법을 바탕으로 했다 그러거든요. 주나라 예법에 궁궐을 지을 때 궁궐을 짓기 전에 조상신을 모시는 것하고 곡식신, 토지신을 모시는 것을 만들라고 돼 있어요. 그 조상신, 조선시대 임금의 아버지도 임금이고 할아버지도 임금이고 그러잖아요. 그 임금님을 모시는 것이 종묘입니다. 그리고 사직은 백성의 먹거리라고 하는 것, 농산물은 결국 땅에서 생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을 모시는 신이 사, 그리고 곡식신이 직입니다. 합해서 사직이에요. 그래서 종묘 사직은 나라의 기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나라, 내가 왕이 네 나라가 생기게 한 터전, 조상을 모시고 땅을 모시고 곡식을 모시는 게 종묘사직입니다. 서울에 가면 종묘 있고 궁궐 왼쪽에 종묘고 오른쪽에는 사직단이라고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5대 궁궐이 있거든요. 조선은 한 나라에 궁궐이 5개가 있는 이유는 정궁, 그러니까 왕이 실제로 사는 것과 이궁, 양궁의 형태로 진행되거든요. 궁궐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하면은 옮겨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선은 맨 처음에 세운 게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창덕, 창경, 경희궁, 경운궁 이렇게 5개 맨 처음에 경복궁을 세웠는데 태조가 세운 다음에 세자 책봉, 그 후위를 이을 책봉을 위해서 왕자들 간의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되고 정종 임금 된 다음부터 야 이런 곳에서 나 못 있어 하면서 다시 개성으로 옮겨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태종 때 다시 돌아오면서 경복궁을 두고 창덕궁을 짓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창덕궁이 실질적으로 임금진들이 가장 사랑하는 궁궐으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태종이 이제 물러나면서 세종한테 왕위를 물려나는데 태종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태종을 위해서 수강궁이랑 목숨 숫자 들어간 건강을 강자 써가지고 수강궁이랑 궁궐 지어놓은 게 지금의 창경궁입니다. 창덕궁 옆에 있거든요. 처음에는 상왕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나중 되다 보니까 임금이 살아있어도 임금의 어머니, 할머니, 할머니, 작은 할머니 이러면서 계속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공간, 창경궁이 넓혀가게 됩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있어요. 근데 아까 159 있을 때, 1592 때 임진왜란 때 일어나잖아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침략했을 때 궁궐이 다 불타버려요. 선전 우지까지 피난 가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임금이 돌아왔더니 임금은 임금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이며 신하들이 다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마땅히 있을 만한 집이 없어. 그래서 왕족들이 살았던 큰 집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왕은 우리 경운궁 자리, 그리고 왕자는 경희궁 자리로 들어갑니다. 경복궁하고 창덕궁은 이제 나중 기약하고
그때 이제 경희궁과 경운궁이 다시 또 궁궐로 편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창덕궁을 먼저 짓거든요. 창덕궁으로 옮겨가면서 창경궁과 시대가 되는 거죠. 경복궁은 한참 후에 흥선대원군 때 왕권 강화의 명목으로 짓게 됩니다. 우리가 집을 보면 집이 으리으리하게 크거나 시청사 으리하게 멋있으면은 일단 멋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세 보이잖아. 그래서 경복궁을 새로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운궁 이야기인데 우리가 덕수궁은 잘 아는데 경운궁은 또 몰라요. 덕수궁의 원래 이름이 경운궁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순종이 왕위를 받으면서 일본이 이제 고종은 신경 쓰지 마. 넌 논이나 책임져. 그러면서 덕수궁으로 낮춰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덕수궁으로 부르면 안 된다. 경운궁의 원래 이름을 찾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 5대 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 인의, 예지, 신 4대문 건설이 나오는데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무지개를 얘기할 때 오색 빛깔 무지개라고 그러고 곡식을 할 때 오곡 백과 색깔을 오색 내장을 오장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5개로 사람이 항상 가져야 될 게 오상이 있대요. 유교에서 말하는 사단 플러스 하나 더 들어간 거거든요. 오상은 인, 의, 예, 지, 신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이 평화롭다. 그러면 이 이름 어디에 넣냐면 문 이름에 집어넣는 거야. 동서남북 한양 수도를 건설하고 4대문 동서남북의 문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방이 이름으로 부르면 편하겠지만 거기에다 정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동은 흥인지문, 서는 돈의문, 남대문은 숭례문, 북대문은 숙지문이 돼야 되는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숙정문으로 불려요. 그러면 이느 예지가 다 들어가는데 하나 신이 안 들어가거든요. 신은 보신각의 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느 예지 신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 세 글자인데 동대문 같은 경우 흥인지문 갈지자가 하나 들어가는 거는 거기 내려온 산세를 보완하기 위해서 갈지자를 넣고 숭례문 같은 경우는 다른 문은 다 가로로 적어져 있는데 숭례문은 세로 쓰기거든요. 앞에 관악사에서 몰려오는 화기를 누르기 위해서 세로를 썼다 그래요. 저는 숭례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한달여가를 노숙하며 지나가지고 한양 딱 들어가려고 숭례문 앞에 딱 섰어요. 근데 현판 글씨를 봤더니 숭례문 숭상하라 A를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의 자세를 한번 딱 보게 되는 거죠. 얘는 내가 상대에게 예를 표하면 상대방도 나를 예를 표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인이라는 사랑의 씨앗을 의라고 하는 오름에 대한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는 게 예입니다. 예. 그래서 인의 예지 신 4대문으로 건설했고요. 조선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래요? 1392 조선 이성계 조상 종묘 농사 사직당 경복궁 창덕 창경 경희궁 경운궁 유교 인의 예지신 4대문 건설 흥인지문 돈이문 숭례문 숙정문